가격 올리지 말랬더니 이놈 새끼들이 약으로 장난치네. 5g이었어요. 4.5g을 100g이었는데 80g으로 4,800원 하던 것을 5,300원으로 자 7월 되니 중량을 줄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같은 가격으로 샀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꼼수를 쓰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가격 올리지 말랬더니 이놈 새끼들이 약으로 장난치네. 서민을 두 번 죽이는 바로 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되풀이되고 정말 동시다발적인 가격 인상이 정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12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운송장비, 개인 운송장비 운영, 운송 서비스로 구성된 교통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동기 2% 정도 올라가는, 운송장비 1%고 개인 운송장비 운영은 0.1% 하락했지만 지금 보시면 지난달 운송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서민들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 타기가 너무나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푼에 아쉬운데 요 100원, 200원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최근 주요 주류 업체들 가격 인상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 10월 10일 날 오비맥주, 카스, 한맥 등이 주요 제품 출고가를 6.9%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11월 9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트 진로가 자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미노로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1월 14일 대선 주조, 뭐 10월이나 대선 샤인머스켓 같은 이런 출고가를 단합이나 했듯이 여러분 이거 이 정도면 단합 아니에요. 6.95% 인상, 6.95% 인상, 6.9 이 정도는 저는 단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롯데칠성이나 한라성 같은 경우도 야 소주값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인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이트에서 오비, 대선, 그다음에 롯데까지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산물 통조림 물가 상승률도 보시면 자, 올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이래 보시면 자, 7.7이고 물론 중간에 조금 내려갈지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10.50이 나올 정도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가격 인상 탓이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CPI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치인 3.3%보다 낮게 나와서 3.2%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가격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가 왜 미국을 때리는데 우리는 왜 계속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올라가냐?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 정책적으로 공급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수요만 잡았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정부 업계 겨울철 LPG 가격 인상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반영해서 자, 정부는 업계와 국민 분할을 위해서 원화 석유가스의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데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노력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겨울철 LPG 가격을 인상률을 분산해서 결국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분할해서 뭐 조금씩은 결국은 또 겨울철 LPG 가격 인상하면 또 난방비 걱정. 여러분들 또 난방비 걱정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가격 인상의 영업이익 호조 빙거래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54%나 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53%. 자, 빙거래 가격 여름철 성수기 폭염과 늦더러 이래서 국내 냉동 사업 매출이 증가했고 냉장 사업도 수익성 제품 판매를 확대고 특히나 해외 사업도 20%에서 상승해서 매출과 수익이 개선했다. 물론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얘기입니까? 늦더위 이런 부분하고 해외 쪽이 잘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빙거래는 가격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어이없는 게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에서 조금 어이없는 게 뭐냐면, 비거래가 지금 오랜만에 2번인가 3번 올렸거든요. 자, 국산 원유는 사용도 안 하는데 원유가 이후로 거의 모든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원유 사용하는 아이스크림만 인상을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국산 원유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아이스크림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익이 여러분들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연일 이어진 먹거리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생활용품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자, 가격이 오른 제품의 평균 상승률이 18%에서 22개 제품이 그러니까 80개 중에서 1개 제품이 2자리고, 지금 가격이 내린 제품이 32개, 동일한 제품은 8개. 그래 따지면 오르고 낮은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2자리 이상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자, 이 생활용품 물가 상승은 정말 이 소비자, 서민들에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히나 2자리 이상 상승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요 소비자 품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사과 같은 경우 보시면 10월 기준으로 72%, 2자릿수인데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상에 사과를 올리니 많이 이랬었지 않습니까? 생강도 65%, 복숭아 47%, 상추 40%, 특히나 이런 과일류라든지 야채류가 정말 엄청 높고, 좀 긴장을 앞두고 또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먹거리 물가가 여러분들 10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5%대를 기록했어요. 3년 연속 5%대를 계속 그러니까 눈뜨니 올라가고 눈뜨니 올라가고 눈뜨니 올라가는 게 지금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범부처 특별 물가관리 안정체계를 출발로 해서 10년 만에 본격적인 MBC 물가관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했던 부분들, 그죠? 특히나 농림축산식품품부 7개에서 18개 품목을 자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먹힐지는 의문이지만, 자, 그런데 이런 가격 인상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자, 이 서민을 2번 죽이는 가격 꼼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보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375ml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70으로 5ml 지금 줄였는데, 이 맥주 원료 보리값 상승을 이유로 제조사가 올해 4월부터 여러분들 생산한 용량을 아무 얘기도 없이 자세히 안 보면 여러분들 몰라요. 가격은 인상은 인상대로 하고, 그죠? 맥주 지금 10월달 또 인상했잖아. 그 사이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써 우리 10월달 말고 그 전에 가격 인상을 지금 한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뭐 술만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양밤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사 먹고. 근데 이것도 특히나 더 어이없는 게 여러분들은 뭔지 압니까?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체 요청한 당일날 이 동원 FMV 양반김은 중량만 줄인 거예요. 어떻게 줄였냐면, 원래는 요 중량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5g이었어요. 5g. 그런데 가격 자제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4.5g으로 줄입니다. 차익이 0.5g. 우리는 같은 가격으로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0.5g 덜 먹었다는 거죠. 저번에 마트 갔다가 라면 4봉지의 가격은 5봉보다 똑같은 거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네들이 꼼수를 쓰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정말 저도 한때 좀 좋아했을 거 하리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국내 특히 구미젤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 기업인 하리보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일반 제품을 얘는 어떻게 했느냐 또. 참 여러분들 얘들 정말 대단해. 원래는 100g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80g으로 해서 몇 프로, 무려 20%나 같은 가격인데 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냥 관심 있게 안 본다면 우리는 몰라. 근데 먹고 나니까 뭔가 좀 허전했던 느낌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서민들이 정말 자주 먹는 고향 만두, 그죠? 이 고향 만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1월 1일 날 자, 4,800원 하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5,300원으로 가격을 지금 10.4%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월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7월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향만두 두 종의 종류를 중량을 줄여본다. 자, 일단 김치 고향만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450g에서 378g으로 줄여버렸고요. 자, 고기만두, 고기 고향만두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415에서 378g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가격 인상을 못하는데 1월달 하기도 했어. 근데 돼지고기 가격은 제가 좀 내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7월달에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한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 인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국내만 그러냐? 해외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오레오는 아시다시피 출시 100년이 넘은 동안 정말 많은 팬들을 끌어 모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과자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최근에 이 오레오 후기를 보면 이 과자의 크림 양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물론 업체에서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크림 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레오는 크림이 생명인데 그 크림 양이 많이 줄었다는 지금 의심하는 영상이나 글들이 정말 많이. 이게 이거는 국내든 해외든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국내 숙박업소 안 가요 가격 꼼수 빈대학산에 해외로 눈 돌리는 이게 최종 결제하기 한두 달 전에 보면 예약 당시 가격보다 3만 원을 쿠폰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줄줄줄 올려보니까 분명히 3만 원 싸서 거기를 쿠폰을 줘서 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아니면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숙박 이런 요금도 꼼수를 벌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딱 오셔놓고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쟤네들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추경호 이 부총리가 특히 최근 일부 식품 업체들이 자, 가격은 유지한 채 내용물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찾고는 있는데 별로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또 뒤에 좀 나오는데 오히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다?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품목 물가 관리 전문가 오히려 가격 검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올라가고 가격 인상하니까 여러분들 MB식 지금 물가 관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품목을 관리하겠다. 근데 지금 이 MB식 물가 갈 때 이때 MB식 물가 갈 때 여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KDI 거식 금융정책연구부장은 경제적인 효과나 실제 시장에 따를 것 같다. 단합이 있다면 정부가 관리한다는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가격 꼼수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에 어떻게 합니까? MBC 물가 관리 한다고 하니까 역시나 가격 꼼수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먹거리 물가 대책 관련해서 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공급 위주로 펼치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모든 정책 소비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물가를 못 잡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되풀이가 되고 있다. 자, 유교에서 농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거나 할당가세 인하 방법 등으로 가격을 낮추며 공급 부분들을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관련 대책을 저는 썼다. 들어본 적이 지금 없다는 거. 물론 김장 관련해서 쏩니다. 1만 톤 이상을 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김장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을 제가 영업이익 증감률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빙거래나 삼양식품 이렇게 100% 이상 증감률을 한 업체도 있고 100% 미만도 있고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있는 업체도 있어요. 마이너스 이 SP 삼림이라든지 CJ 플러스, 제일제당, 남영무역 같은 마이너스 영업 손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업계 관계자들은 실적 개선 배경은 주요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량을 주면서 거둔율을 논의하기에 그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가격 꼼수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어쨌든 마이너스 난 업체보다 플러스 난 업체들이 훨씬 더 많고 결국은 이 부분들은 해외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극히 당연히 가격 인상과 가격 꼼수가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이 슈링크와 줄어든다 이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바로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고요. 보시는 대로 제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제품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주경유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내용을 변경에 대해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걱정다. 지금은 이거는 용량 줄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식품처나 이런 데 보고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꼭 알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 같아도 제가 식품업체다 이 사장이 대표 CEO라 하더라도 안 알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이면서 중량 변화 포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한 지극히 불합리한 계약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는 대로 그러면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문제 첫 번째는 항상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식품 가격, 원자재 가격, 특히 환율이 고환율이 되면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 그리고 이 비용 상승에 따른 상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공급망의 무기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덕택으로 에너지 가격부터 해서 그죠? 특히 당시 식품 관련 가격들이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28 전쟁 그리고 앞으로 이 신냉전 세대에서 이런 전쟁들이 엄청 계속 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고 전쟁 및 각 나라의 공급망의 무기화로 인해서 원자재 조달과 생산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올라가 보니까 노동자의 임금 상승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가장 좀 낮추고는 있지만 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 결국은 생산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또 이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소비가 많아집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상을 한다면 조금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렇죠?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양을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비자에게 양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그게 없어요. 근데 보시면 유럽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까르푸 체인점은 지난 9월 26일 제품에 이 제품의 부피나 무게를 감수하고 공급업체 실효 가격이 상승했다 라벨을 붙이고 있고 이러한 제품 라벨을 찍는 목적은 제조업체 가격 정책을 제고하라는 거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안을 올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한 나라도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냐면 브라질이에요. 제품 용량 변화가 있으면 변경 수치화해서 소비자들에게 6개월 이상 고지를 해라. 자, 이게 언제
됐냐고 하시면 여러분 언제 브라질이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021년에 이 법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브라질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법안 같은 경우를 발의를 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먹거리, 가공식품, 꼼수 가격 인상이 정말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 통제 정부처가 나서면서 식량업계 용량 개수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여기에 공정위를 앞세 대책 마련을 고심하지만 고시 개정만 지금 수개월째 되면서 실효성이 정말 언제 될지 그러니까 맨날 지금 정치적으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싸우고 있으니까 이미 법이 통과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지금 그렇게 욕했던 소비자 단체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꼼수들 가격 인상에서 단속을 소비자 단체 너희도 좀 같이 해달라. 소비단체 원래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라면을 이렇게 1위 농심을 가면서 가격 동결을 당부를 했죠. 그런데 양을 줄인 이런 부분들 계속 실행하였고 그리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요원 60명을 투입해서 전통시장도 품목별로 조사하겠다. 자, 꼴랑 60명 투입해서 그죠? 여러분들 꼴랑 60명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의 경고장을 받아 눈치 보는 식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식품계는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나오면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확실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정부가 용량을 줄인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을 막는다는 개념보다 용량을 줄인 걸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초점이 맞췄다. 그래서 사실 제조사들은 유통사의 가격 변동이나 중량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다만 현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전달을 안 하는 꼼수를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롯데 월푸드 같은 경우는 카스타드나 이 꼭할콘 있지 않습니까? 이 중량 감소액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업들은 좀 사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정말 꼼수 아무 말 안 하는 쪽은 우리 노제펀 운동체는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정직하게 이렇게 올린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이런 쪽을 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최근에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판매자 인플레이션 혹은 이윤주도 인플레이션인 건데 언론은 이를 탐욕 인플레이션을 본다. 여러 연구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산업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환위 위기 때 이런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 인플레이션과 기업들이 마크업, 상품 가격을 정하면서 원가에 부담되는 금액이 높아지고 이윤 증가와 물가 상승을 설명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지만 어쨌든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죠? 이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고스란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부 당국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책임을 묻을 겁니다.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슈링크플레이션에서 독과점 그러니까 확장을 되면서 그 이전에 이런 장기적인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시면 자 제품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미끄러 제시하는 전략처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소비자와 경제의 여러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 뭐냐? 자, 먼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슈링크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제품 가격을 고정시키려는 시도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촉진한다는 거죠. 소비자는 더 적은 제품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거나 양이 적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2개, 3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이것은 경제 전반적인 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대신 기업들은 돈을 벌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력을 하락시킵니다. 아시다시피 동일한 제품으로 더 작은 제품을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
만약에 제가 1,000원짜리 과자를 샀다고 합시다. 1,000원짜리 과자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근데 이걸 원래는 100g이었는데 이걸 80g으로 낮춰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더 적게 먹고, 아이 옛날 생각하면 용량이 너무 줄었어? 에이 그러면 먹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바로 이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니 이놈들이 가격 고시도 안 하고, 그리고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을 얍삽하게, 그리고 이 개인들 서민들 모르게, 소비자 모르게 내렸네. 그러면서 불만을 보고, 이 브랜드 신뢰가 훼손되고, 오히려 앞서 얘기 드렸던 롯데 웰푸드 같은 얘네들은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나? 좋다. 내가 좀 적은 양을 먹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기업들 사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미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더 적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 속지 않았다고 미래 인식될 수 있으면 이는 브랜드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죠, 고향만두라든지 그다음에 양반기 그다음에 맥주 같은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이 새끼들 나 몰랐는데 저렇게 꼼수 현상 슈링크플레이션을 했어? 좋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나는 공개한 업체를 먹겠다. 장기적으로는 이 브랜드 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구매로 소비,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규제 및 정책 요구라는 거죠. 자, 정부 및 규제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실제 가치를 보장하여서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결국은 이익이 감소하는, 그러면 이익 감소하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같은 재무 부담입니다. 자,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제품의 품질이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는 가계 소비 및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무적인 부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안 먹고 안 쓰면 되는데 솔직히 아기라든지 자식들이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쓸 수 없잖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샀어요. 근데 과자 한 봉을 샀는데, 여러분들 과자 한 봉을 샀는데 1,000원 주고 하나 샀다 칩시다. 근데 양이 줄어서 아이들 입장에 허전해. 얼마나 또 큰 날에 쑥쑥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개를 사야 돼. 아니면 3개를 사. 그러면서 이 재무적인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 6가지 제가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소과자 옛날에 들어보셨죠? 자, 질소과자, 과자의 가대 포장을 풍자해서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정말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질소과자가 탄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의 일환이기도 한 거죠. 자, 즉 가격 상승 효과를 제품에 반영해야 하는데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지기 때문에 과자 대신 질소 비중을 확 높이면서 중량을 더 늘리는 이런 일종의 슈링크플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이때 이 관련 식품업체 같은 경우 이 바스라지는 것 때문에 이 질소 충전이 아니면 모양을 유지할 수 없다 반박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어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어떤 거 있죠? 그렇게 포카칩이라든지, 그죠? 포테이토 칩, 그죠? 이런 거에 질소를 하면서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요런 긴 거에 이렇게 뚜껑 했는 요런 감자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바스라지도 하고 눅눅해서 안 되니까 우리는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포카칩이나 포테이칩 안 먹습니까? 결국은 더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자,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또 다른 원인은 해외 과자 수입을 무역 장벽을 통해서 가로막으면 과자 생산 대기업들이 과자를 생산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과자 시장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가 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일조했다는 평가는. 자, 이런 이유로 대기업 중에서 과자에서는 불황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불황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먹여야 하고 우리나라 과자 시장은 국내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를 해외 과자가 시장을 비주얼 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뭐 장한 얘기로 써놨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런 슈링크 인플레이션을 한 게 이제 그 1997년도 외환위기였어요. 이때는 뭐 솔직히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천원 김밥 뭐 이런 것들 정말 엄청나게 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아니 내용물은 조금 많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단가가 외환위기이 나타나면서 단가가 높아지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 인플레이션이 암묵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 기업도 살아야 되고 개인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암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그 당시에 대기업들 그죠?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힘든 개인과 서민을 위해서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도 가격 인상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슈링크 플레이션하면서 용량을 확 줄여버린 거지. 그때 솔직히 여러분들 이 외환위기 사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IMF 사태도 그렇고 외환위기 같고 뭐 IMF 같은 경우 금모으기도 했었고 그죠? 그리고 외환위기도 정말 많은 기업들, 개민들 파산했지만 서민들이 결국 어려움을 감내하고 올랐던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특히 독과점이 있는 뭐 과자라든지 만두라든지 뭐 식품 위에다 독과점이 있는 형태, 이 슈링크를 하면서 점점점 뭡니까? 독과점의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뭐 가격 인상도 오비 맥주, 참이슬, 보양만두 이런 등등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이런 쪽을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점점점 이걸로 합법화하면서 가격들을 아니면 가격 꼼수 이 슈링크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반대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슈링크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면 제가 언제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IMF에 처음 일어났고 외환위기 이럴 때 지금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이 업계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 다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옛날 IMF 같은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 전 세계가 외환위기만큼 그런 세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 기업들은 아무렇지 않은서 지금 IMF나 외환위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 슈링크플레이션 함부로 그냥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또 정부에서는 이거 잡겠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너희가 좀 관리를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IMF인가요? 저는 절대 IMF가 아니라서 생각 들고 저는 이런 부분들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면서 이 책임을 기업들에게 꼭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도움이 되는 투자캠퍼스 홍반장은 내일 6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금요일 방송 혹은 채널 운영자 메일로 보내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홍반재 경제 라이브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